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긴장하고 있었던 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초반에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주로 보죠. 근데 장 초반에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10년물 금리가 2.9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3% 거의 돌파할 기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나오면서 긴장감이 돌고 이제 좀 지수가 눌리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 이제 또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도 또 이제 투자들이 약간 기대감이 있다가 이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증가됐는데, 그렇다고 또 낙폭이 크지 않았던 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제임스 블러드는 연내 3.5% 정도까지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온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는 연내 2.25에서 2.5%,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금리가 한 기준금리 3%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올리고 막 해서 자칫 경제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 훼손이 안 될 정도의 긴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라파엘 보스틱 발언이 이제 주요 CNBC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기사에서 좀 보도가 되면서 제임스 블러드가 좀 튀게 주장하는 거고, 연준 인사들은 저 정도까지 긴축을 세게 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 막 올라가고 해도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이제 3% 근접하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좀 높아졌고, 이게 오늘 시장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승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오늘 이제 미증시 마감할 때는 한 5%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또 소폭 거기서 올라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어중간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저께 $110 근처까지 간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국제유가가 어쨌든 이제 $110까지 가지 않고 다시 $100 초반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100 밑으로 내려가 준다라면 시장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도 좀 어정쩡하게 $100 초반에 걸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수를 어제 이미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빠질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걸터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게 IMF 자료거든요. 그 IMF 자료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치 이제 올해 3.7%, 내년도 2.3% 전망을 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이제 예측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올해를 7.7로 잡았어요. 되게 높죠. 근데 내년도를 2.9%.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한다라는 물가보다 높긴 하지만 앞에 숫자가 2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IMF도 또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채권 금리가 막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밀리진 않고, 또 밀렸을 때 적당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쨌든 버티게는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가입자가 2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콕 뽑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TV나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돌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돌기 시작하니까 굳이 이제 넷플릭스를 계속해서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게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쁜 쪽으로 잡힌 거고 좋은 쪽으로도 잡히기 시작할 텐데, 기업들의 실적에 업종별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라는 어떤 코로나 국면에서 상징이 있던 종목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선수 교체가 되는 게 또 두드러지게 숫자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모더나 주가도 약하거든요.
그 백신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거. 이런 종목들이 되게 약한 반면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좀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카니발이라는 그런 업체의 주가인데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들어와서 이제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매수로 찍혔죠. 이거 긍정적이고 콜 사고 풋 팔고 요것도 이제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진짜 많이 팔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에 매도 규모가 뭐 역대급으로 쌓이면서 이제 최저 지분율 기준으로는 액면 분할 이후에 최저로 지금 지분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뭘 봤냐면 외국인들 순매수 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 누적을 볼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같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 탑 10 안의 종목 중에서 7개를 순매수했어요, 오늘. 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나 KB금융은 11위, 12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놓고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발이 이제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실 외국인들 매수 전환 기대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좀 힌트는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돌리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주는 좀 매수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돌아섰구나라는 판단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돌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까짝까짝거리다가 다시 또 이제 매도로 바뀌는지 일단 조금 조짐은 괜찮은데 삼성전자까지 돌리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포인트는 삼성전자 이거에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이슈를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언제든지 3% 갈 수 있는 가시권으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도달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3%를 정점으로 볼 거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 좀 빠질 거냐? 사실 2% 넘어갈 때도 정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올라왔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1%포인트 10년물 금리가 올라왔는데 시장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3%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좀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전후에서의 시장이 좀 흔들림의 강도,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개월째 몸만 푸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수할 것 같은 몇 번의 신호를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샀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끄적끄적이라는 표현 들었는데, 삼성전자를 돌려야 진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다수를 샀는데, 삼성전자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서느냐, 요거까지 돌아서게 된다라면 대형주 장세로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장세인데 대형주 장세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요 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금융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나오다가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좀 나오고 하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했느냐. 물론 테슬라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직접적으로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조업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추세가 또 한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 PCB 실적주로 갔고요. 비철금속은 이제 뭐 관세 관련된 이슈로 갔고 자동차주도 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구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도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서 반면에 이제 곡물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쉽죠. 왜냐하면 숫자 보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주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실적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